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다가 말았죠. 여기까지 적고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끝났었는데, 자, 다시 한번 설명을 딱 드리면,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, 일반 값의 형변환에 대해서 자바가 안전하는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자바가 직접 그러니까 알아서 자동 형변환 다시 이런 경우에 이제 값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죠. 정수가 실수로 바뀌는 경우에는 자바가 안전하다고 느끼고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실수가 정수로 바뀌는 경우, 그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더블 L이라는 녀석한테 뭐 10.0 아니면 뭐 10.5 뭐 이런 식으로 값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바가 이제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개발자의 사인, 즉 그냥 그대로 직진을 해서 그대로 적용해줘 해가지고 뭐 인트로 수동 형변환을 해준다 했죠. 그러니까 수동 형변환을 안 해주면 이제 자바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개념 설명을 간단히 또 드리면, 뭐 원숭이 버튼 당연히 이제 요거 상속받았기 때문에 지금 원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버튼이 2개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렇죠? 요것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, 이 원숭이가 이 동물 리모컨으로 변할 때는, 그러니까 버튼이 뺄 일, 즉 요 묘기불이라는 버튼을 뺄 일만 있지 뭐 추가될 일은 없단 말이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 버튼이 추가되지 않고 버튼이 뺄 일만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자바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동으로 형변환을 해주는데, 자,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하다고 했죠. 이거 안 되는 이유는 그 원숭이가 A 동물이 나랑 같은 이 원숭이 객체 가리키자라고 하는 건데, 자,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 동물에 연결되어 있는 게 원숭이 또는 뭐 토끼, 사슴, 뭐 다른 타 객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여기에 버튼이 추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자,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원숭이라는 이제 이렇게 형 변환을 강제적으로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자의 사인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원숭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리모컨이 여기에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. 객체를 형변환 해주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거의 안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.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이렇게 제가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, 우리가 수동 형변환을 해줬다 해서 이게 마법처럼 뭔가 파파파박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동 형변환을 해줄 때는 뭐 데이터 즉 값의 형변환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 뭐 신중하게 해야겠지만, 특히나 객체를 형변환을 해준다 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. 왜냐면 내가 했는데 객체의 형변환을 해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작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코드를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아마 어제였을 겁니다. 자, 여기 보면 이제 객체 리모컨의 형변환이 제가 캐스팅이라고 했죠. 자, 이런 경우에 이제 언제 안전하다 느끼냐? 자, 리모컨의 변환이라는 것, 즉 형변환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버튼의 구성이 바뀐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버튼이 제거되는 것은 불편은 하지만 위험하진 않아요. 리모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빔 프로젝트 리모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. 전원 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버튼이 사라진다 해도 당연히 내가 이걸 사용하는데 불편할 뿐 뭔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. 그쵸? 그쵸? 그래서 중 버튼이 제거되는, 불편하지만 위험하지는 않다. 자, 그런데 객체 리모컨의 형변환에 대해서 자바가 언제 위험하다 느끼냐? 자, 이거는 말 그대로 버튼이 추가되는 경우,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인 거죠. 왜요?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객체에 추가되는 버튼과 대응되는 기능이 있으면 될 수도 있지만, 아주 운이 좋아서 그 기능이 있다고 쳐봅시다. 그러면 작동이 되겠지만 만약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. 그쵸?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바, 즉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.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지 애매모호한
대답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. 사람도 똑같잖아요. 사람도 누군가랑 약속을 한다 했을 때, 야, 너 이때 시간 돼? 야, 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. 별로 좋지 않죠, 그렇죠?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도 똑같다는 거예요. 애매모호한 대답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 정확하게 뭔가를 전달을 해줘야지 이 프로그래밍이 자바가 그걸 알아듣고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, 그렇죠? 그래서 버튼이 추가되는 경우 일종의 도박이다. 그래서 리모컨과 연결된 객체 이번에 뭐 추가된 경우를 해볼까요? 객체 이번에 추가된 버튼과 대응되는 기능이 있다면 또 그 버튼이 결국 눌렸다면 그 객체는 뭐예요?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고 요청받는 셈인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바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런 경우 이제 자바 컴파일러에서 이제 오류를 내뿜는데 컴파일러가 이제 알려주는 오류를 우리가 잘 봐야겠죠. 이런 경우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났고 그리고 그 오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제공을 해주니까. 자, 그 다음에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문법 체크를 하는 시간이에요. 그리고 런타임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시간이고요. 그래서 컴파일 타임은 컴파일과 문법 체크 등을 하는 시간. 그리고 런타임은 뭐예요? 실행 중인 시간입니다. 그리고 에러와 익셉션이 있는데 에러는 말 그대로 에러고 익셉션은 예외란 말이에요. 예외. 자, 컴파일 에러 같은 경우는 컴파일 타임에서 발견된 에러예요. 즉 문법을 체크를 했는데 문법 자체에서 에러가 나는 거죠. 근데 이제 런타임 에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뭔가를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갑자기 뭔가 널 포인터 입세션이라든지 뭐 어쨌든 뭐 예외 규정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런타임 에러는 런타임에 발생하는 에러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요거 아래 코드가 뭐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어제도 계속 설명드렸죠. 자동 형변환이 뭐예요? 허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. 즉 안전하다고 느낀다. 자, 얘는 뭐예요? 얘는 이거는 이거 안 되는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이라 했죠. 즉 역이잖아요. 역의 관계잖아요. 그냥 뭐 이즈어 관계. 이런 경우 이렇게.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다음 걸로 넘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나중 가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당연합니다. 처음 배웠는데 처음부터 이게 파파파 이해되는 경우라는 게 거의 없겠죠. 그런데 어쨌든 그걸 이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쨌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공부를 하면 따라올 수는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뭔가를 했을 때, 뭔가를 만들었을 때 마치 이제 안 배운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거 이제 나중에 진짜 뭐 프로그램 하긴 문제 푸는 거랑 실제로 적용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 여기 이제 학교 다니신 분들 계시겠지만 전공에서 배우는 거를 실전에서 쓴다는 법은 없잖아요. 또 실전에서 또 다르게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렇다고 그 전공에서 배운 게 바탕이 안 되는 건 아니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그 바탕을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.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 개념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